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보금자리를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대표 강성만 국장입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시설에서 직접 관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밑에 보시다시피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이고요. 겨울에 입은 사진밖에 없어가지고 사진을 예쁜 거를 하나 다시 찍어서 사진으로 항상 인사드려야 될 텐데 다음번에는 계절에 맞는 사진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 어쨌든 시설에서 직접 관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여러분들이 그 예산 보고라든지 또 결산 보고 하실 때마다 겪어보셔서 알시겠지만은 그 공지사항에 보면은 매번 이렇게 변경 돼가지고 또 신고하고 했었던 그런 어려움들, 고충들 많이 겪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 또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갖는 부당함들, 또 법적으로 맞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서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이 좀 많을 거고, 특히나 워낙 있던 그 시스템을 가지고 또 여기 시스템이라고 적어볼게요. 있던 시스템, 그리고 또 있던 법령을 가지고 자꾸 고치고 하니까 이게 복잡해져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복잡해진 거를 심플하게 또 간략하게 바꿔나가야 되겠다. 꼭 필요한 것만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라든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도 이것저것 막 너저분한 그 법령 규정들 싹 다 삭제해버리고요. 꼭 필요한 것만 핵심으로 요약을 해가지고 규정을 해야 될 것이다. 우리는 또 이렇게 핵심으로 규정된 것들을 가지고 다시 또 핵심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지켜야 되는 건데, 먼저는 이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과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해서 강의하고 교육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제 저도 그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은데, 그 강의하는 것도 솔직히 강의 가지고서 우리가 이 내용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다뤄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 시설에서는 이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랑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직접 안 하시고 업체에다 맡기시는 데들 많잖아요. 그래서 영수증만 보내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영수증만 모아서 업체에다가 보내주잖아요. 그럼 업체에서 요거 입력하고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실상은 이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뭐 교육 듣고 뭐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요 규칙 읽어보고 정리하고 해서 그 이해하고 해서 요거를 이제 준용해 나가셔야 되는 자생력. 저 항상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자생력을 가져야 한다고. 자생력 없으면은 이런 부분들 할 수 없습니다. 시설이 이제는 자생력을 갖고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부분이고, 업체에다가 맡기지 마세요. 업체에다가 뭐 맡기지 마세요라고 하면 좀 그런데, 업체에다 맡길 필요 없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라는 그 이유를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시설에서 직접 관리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컴퓨터만 조금 할 줄 안다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컴퓨터만 조금 할 줄 알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고요? 아니던데.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 엄청 복잡하던데. 뭐 품위서 뽑아야 되던데. 뭐 결제해야 되는데, 결제 라인 만들어야 되는데, 뭐 정보 입력해놔야 하는데, 이런 거 다 필요 없잖아요. 솔직히. 이거 복잡하게 만들려고 마음 먹고 복잡하게 만들면 책으로 두세 권 쓸 수도 있고, 책으로 10권 이상도 할 수 있는 내용이 이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간소화 시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다 간소화 시켜 나가자는 겁니다. 충분히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만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여러분 이거를 입력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편 입력 아시죠? W4C상에 결의서 간편 입력만 해놓으면 자동으로 다 자료가 생성돼요. 그래서 버튼만 눌러서 제출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의서 입력하는 요 간편 입력하는 과정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플러스 그 외에 기타 조금의 법령만 안다면은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 조금만 방법만 가르쳐 드리면 누구나 이거를 입력해 가지고 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다라는 거죠. W4C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잘 만들어진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해서 그렇지. 그래서 실상은 이 W4C를 제가 만약에 관리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거 한번 개편해가지고 리뉴얼해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아주 직관적으로 그리고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요 내용을 리뉴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죠. 어쨌든 요 간편 입력만 해결을 해주면 그러면 입력은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 조금만 할 줄 알면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그래서 요 간편 입력을 할 수 있는 그 업무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업무 과정은 솔직히 파일 하나면 끝납니다. 파일 하나 그리고 통장에 대한 세팅, 통장 세팅 그 다음에 뭐 이 통장 세팅이라고 하면 이거 되게 뭐 어려운 말처럼 들리는데 통장 세팅이 아니라 통장 개설이라고 할게요. 통장 개설. 적절히 그 통장 개설에 대한 뭐뭐뭐 통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돈 쓰는 방법. 뭐 돈 쓰는 방법 뭐 있습니까? 그냥 카드로만 다 쓰시면 되지. 그 통장의 카드로만. 그죠? 그리고 통장도 세팅 뭐 필요합니까? 운영비 통장 하나. 그 다음에 후원금. 그 다음에 보조금. 이 세 개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운영비 통장에서 지금 식재료비 통장, 본인부담금 통장, 공단부담금 통장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운영비 통장 하나로 해서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돈을 쓰면서
여기서 입력을 해줘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W4C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W4C를 관리하고 개편하고 하는 사회보장정보원인가요? 거기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 이 W4C를 막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담원 분들이에요. 물론 시설에서도 고생하시지만 이분들 무슨 죄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채용된 죄로 고생해야 되나요? 그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W4C가 먼저는 아주 간소화되고 직관적으로 법에 있는 내용들만 딱 들어가야 되겠다. 법도 도와줘야 돼요. 국회의원 여러분, 법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법도 간소화시켜주고 꼭 필요한 거에 대해만 해야 된다는 거죠. 어디 누가 이거 만들어야 한다 법 거기다 한 줄 더 넣고 하면 다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넣지 말아달라. 간소화시켜달라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시설에서 직접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바로 컴퓨터만 조금 할 줄 알면은 입력하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한 달에 몇 건 됩니까? 몇 건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돈을 만약에 뭉쳐서 쓴다. 그러면은 이 건수 더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 컴퓨터만 조금만 할 줄 알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요 간편 입력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요 입력하기 위한 그 업무 과정에 있어서의 우리가 그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두느냐. 효과적으로 입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거 파일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파일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전화나 문의를 주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재무에게 시설에서 직접 관리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뭐냐? 관리업체에서는 상대 계정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관리업체의 상황이 그래요. 관리업체에서는 상대 계정을 모른다는 건 무슨 얘기냐? 자, 돈이 만약에 우리가 어르신 간식으로 빵을 1,000원어치 샀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 영수증 보낼 거 아닙니까? 그 업체에다가. 업체에 영수증을 보냈어요. 그럼 업체에서 영수증을 딱 받습니다. 간식 1,000원이에요. 이게 회의비로, 회의 때 간식으로 산 건지, 아니면 어르신 간식으로 산 건지, 이거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때려가지고 그냥 여기다 다 집어넣는 거겠지. 왜냐면은 여기에 비용이 많이 잡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잡겠죠. 어르신 간식으로. 그죠? 여기에 빵 1,000원인데, 예를 들면. 그래서 어르신 간식으로 집어넣는데, 결국에는 어르신 간식으로 집어넣으니까, 요거에 대한 이 어르신 간식 비용이 어느 돈에서 나왔냐? 그게 이제 상대 계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대 계정이 어르신 간식으로 쓰였기 때문에 어느 돈에서 썼냐? 어르신 그 간식 수입에서, 간식비 수입에서 요거를 썼다고 입력을 하겠죠. 실상은 요거 회의비에서 직원들이 먹은 건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는 건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앞뒤가.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만약에 이거를 종합적으로 종합적인 그 집계 상황을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무슨 얘기냐? 수입에서 간식비가, 예를 들어, 간식비가 10,000원이 들어왔다고 쳐요. 10,000원. 10,000원이. 자, 들어왔는데, 자, 어르신 간식으로 이게 쓰였을 거 아닙니까? 어르신 간식비니까. 10,000원이 쓰였어요. 그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부분에 1,000원이 더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 어르신 간식비가 1,000원이 더 발생한 거예요. 원래 실상은 요거 회의비로 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회의비로 해가지고 본인 부담금 수입해서 쓴 거거든요, 만약에. 자, 그랬는데 업체에서는 이 내용을 모르니까 결국에는 본인 부담금 수입해서 쓴 게 아니라 어르신 간식비에서 쓴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출은 자, 시설에서 10,000원을 다 썼다고 치면 결국에는 11,000원을 지출하게 된 거죠. 뭘로? 어르신 간식비로. 그래서 마이너스 1,000원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5만 원짜리인데. 마이너스 1,000원이라는 결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계정원장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나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현금 출납부에 있어서도 현금 출납부에서도 이 내용이 안 맞아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더군다나 현금 출납부의 통장을 뭐 누구 말 맞다나 무슨 통장만 막 한 대여섯 개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줄 알았죠. 그죠? 그런데 요 통장도 간소화 시켜야 한다, 점차적으로. 그래서 투명한 관리하려면은 실상은 통장 한 개 정도만 해서 계좌에서 운영비에서만 관리해주고 후원금하고 보조금은 별도이기 때문에 거기서 후원금하고 별도로 보조금은 별도로 관리를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주제는 뭐냐? 결국에는 간소화라는 거죠. 간소화가 제일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현금 출납부예요. 여러분들은 이 현금 출납부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따로. 물론 이거 W4C에다 입력해서 현금 출납부 관리해라는 게 아니라 따로 현금 출납부 하나를 관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현금 출납부에다가 더불어서 돈 쓰는 방법, 즉 카드로만 쓰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드로 쓰되 뭘 알아야 되냐? 돈 쓴 사유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 사유는 어디서 나타나? 여기 현금 출납부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 업체에다 맡기면은 상대 계정을 모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안 맞아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좀 지우고 할까요? 이거 너무 많이 나왔네. 좀 지우고. 요만큼만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재밌는 사실 또 이 관리 업체들은요 다다익선이에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회원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직원 한 명이 자 200만 원 받는다 칠게요. 이분들 저기 사무실에서. 자, 근데 회원 여기 그 관리 업체에서 관리해주는 회계 관리가 월에 만약에 10만 원이다. 그럼 한 사람이 몇 개 관리해야 돼요? 20개. 간단한 내용 아닙니까? 지금 시설에서 요거 관리업체 아니 시설에서 요 회계 관리하시는 분이 몇 명이 한 명 아니에요. 요 분이 조금 일이 좀 부담이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20개 관리하는 요 관리업체 상황이랑 혼자 관리하는 거랑 어디가 더 질이 높겠습니까? 당연히 여기죠. 다만 한 가지. 이 사람이 모른다 뿐이잖아요, 지금. 회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교육들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회계 관리 엄청 간단해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현금 출납부만 오프라인 상에서 관리만 해주시면 끝나는 내용입니다. 파일 하나만 그냥 매일 돈 쓴 것만 딱 기재해 놓으면 끝나요, 얘기. 뭐만? 이 사유만 관리해 주면 끝나요. 딴 거 할 이유도 전혀 없어요. 법이 복잡해요? 그러면 법을 한 번은 읽어보셔야 돼요. 법은. 읽어보고 그 법령을 정리는 한번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핵심 정리를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켜야 할 거, 나에게 해당하는 부분은 뭔가 체크를 해서 딱 정리를 해놔야죠. 이 정리지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정리지 보내드릴 테니까. 그래서 어려운 게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리고 시설에서 관리를 해야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 시설의 상황에 맞는 부분으로 관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설에서 직접 관리해야 하는 이유, 관리 업체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의 상황을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내용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시설에서 직접 관리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돈의 흐름을 보면 시설의 모든 상황이 보이기 때문에 직접 관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설에 우리 사회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 그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공요금 있어요. 공공요금. 내가 관리하면은 이달에 100만 원 나갔대요. 다음 달 봤더니 150만 원 됐어요. 네. 그러면 영수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검토를 해서 보지 않으면 얘가 왜 150만 원 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100만 원이라는 요 금액이 공공요금으로 적정한가? 그거 판단도 흐려지죠. 그래서 돈의 흐름, 또 하나 예를 들면 본인부담금 수입이다. 요 수입을 보면은 입소자 수를 알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입소자가 몇 명인지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달에 누구 어르신의 간식비 수입이 얼마였구나, 누구는 얼마였구나, 다 해서 지금 식재료비와 간식비 사용이 적정한가 안 한가를 알 수 있는 거죠. 네, 돈의 흐름을 보면 시설의 상황이 다 보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관리업체에다 맡기면 여러분들 이거 모릅니다. 죽었다 깨나도. 네. 가뜩이나 돈 쓴 내용들도 많은데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관리업체에다 맡긴다는, 물론 이제 저도 이런 관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인데 관리업체 그렇다고 해서 뭐 관리업체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직접 관리를 해야 하는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입력대행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입력대행? 결의서 입력대행이라는 거예요. 요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대행 굳이 맡길 필요 있냐? 시설에서 꾸준히 일주에 주마다 꾸준히 한 번씩 체크해서 입력만 해주면 끝나는 내용이고 돈의 흐름과 시설의 모든 상황이 재무를 통해서 보이는 건데 이걸 안 합니까? 이걸 맡긴다는 건 안 맞는 거죠. 법을 몰라서 맡기고 있습니다라는 거는 그거는 교육을 저희 파일로도 간소화된 거 정리를 한 거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를 한번 보시고 직접 관리하실 수 있게끔 자료를 도와드릴 테니까 연락을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보면 시설의 모든 상황이 보이기 때문에 이 재무회계 규칙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관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자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 연료비는 어느 정도로 월마다 나타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서 분석하고 파악하셔야 될 거잖아요. 예, 이거를 지금 이 W4C 그 회계 관리해주는 그런 업체에다가 맡겨서 이걸 여러분들이 그걸 해서 그 업체에서 이걸 분석해 줍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관리해야 된다. 자, 네 번째 이유를 보시면은 요것도 중요한 이유죠. 절약할 수 있다. 마밤. 당연하죠. 수수료 일단 절약됩니다. 월 10만 원 정도. 자, 그 다음에 세는 예산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직접 입력을 다 해보니까 이거 뭐가 과도한데 이거 왜 쓰였지? 하는 것들 아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절약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 지원 업체에 여기다가 저기 그 관리 업체에다가 회계를 맡기면 여러분 모릅니다. 영수증 계속 토스만 하시잖아요. 그냥 통장 보고만 이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통장 보고 돈 더 남았네. 여기서 좀 돈 더 나왔네. 그것만 아시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통장에서 나간 금액이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를 통해서 이 내용이 어떻게 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고 관리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관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5번째, 시설에서 직접 관리해야 하는 5번째 이유 보면은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면 뭐가 뭔지 모르게 된다. 결국에는 아까 그 4번째 거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절약을 못하는 상황인 거고 요 내용은 아예 뭐가 뭔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맡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 맡기고 있는 상황을 타개를 하고 자생력을 키웁시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연락 주세요. 연락 주시면 저희가 그 자료를 협조해 드릴 수도 있고 하니까 방법을 간단합니다. 현금 출납부 하나만 관리를 하면은 그러면 그 현금 출납부를 가지고 W포시에다가 입력만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5가지로 추가 갑니다. 자, 다시 한번 첫 번째부터 컴퓨터 조금만 할 줄 알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요. 다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회복지시설 장기환경 재무회계규칙 시설에서 직접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컴퓨터만 조금만 하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또 관리업체에서는 상대 계정이나 이런 시설의 상황을 전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 자체가 부정확해질 수 있다. 셋째는 돈의 흐름을 보면 시설의 모든 상황이 보이기 때문에 직접 관리를 해야 되고 넷째는 직접 관리를 하면 할수록 절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돈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 관리를 해야 되겠다. 5번째는 직접 관리하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설에서 직접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관리해야 하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궁금하신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댓글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10-4781-7230 저장해두면 좋은 번호 강성만 국장이고 이 컨텐츠 제목에도 전화번호를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보금자리가 여러분들의 모든 시설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